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대학 조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에 대한 심각성은 수년째 지적되고 있죠. 하지만 여전히 자신들의 답답한 상황을 토로할 창구조차 없는 게 현실입니다. 신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학 조교들의 열악한 처우 문제는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닙니다. 조교를 직업으로 보지 않고 최하위 직급쯤으로 여기는 근무 연한 제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년 단위 계약 때마다 은근히 퇴사를 요구한다. 국공립대학 조교 4명 중 1명이 업무 수행 중 갑질, 성폭력 등 비위 행위를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에 지난 1월부터 약 5개월간 대학원생들이 신고한 괴롭힘, 노동착취 등 갑질 사례만 61건에 이른다는 통계는 조교들이 처한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매년 재임용 심사를 거쳐야 하는 조교들은 상부의 부당한 지시를 받아도 대응이 쉽지 않습니다. 중간에 사용자만큼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 이 근로관계에 개입돼 있다는 게 내가 문제 제기를 하고 건의사항을 얘기해야 되고 그런 지점이 또 모호하다는 게. 학업과 노동을 병행하는 특성 때문에 노동자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도 보장받기 힘듭니다. 이런 가운데 현행법상 특정직 공무원으로 분류돼 노동조합 설립이 어려운 국공립대학 조교들이 법의 노조라도 꾸려보겠다 나섰습니다. 반려가 될 거를 99% 예상을 하면서도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를 제출한 이유는 새로운 그릇을 만들어서 이제 시작을 하려는. 조교들의 처우 문제는 오랜 시간에 걸쳐 지적돼 왔지만 이를 해결할 제도 마련은 여전히 표류하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5일 서울 쉐라톤 디큐브시티에서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수여식을 열고 DB생명보험 등 57개 기업에게 인증서를 수여했습니다. 올해 인증기업 중 최고 점수를 받은 DB생명보험은 자체 온라인 연수원 운영과 다양한 교육 지원, 해외 연수 등 인적 자원 개발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인적 자원 개발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57개 기업은 고용노동부 등 4개 부처 공동명의의 인증서와 함께 인증 로고를 3년간 사용할 수 있고 다양한 홍보 매체 등을 통한 기업 홍보 효과도 누리게 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 20일 중국 염성시에서 열린 제2회 해외인재대회에 참석해 한중 청년 인재 교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산업인력공단은 이번 대회에서 중한 해외인재 창신 창업기지 현판식과 한중학계 MOU 등을 체결하는 등 인적 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본격화했습니다. 염성시 정부는 한국의 청년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주거 보조금과 생활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연복 산업인력공단 국제인력본부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중한 인재 창업 및 창신 기지의 어떤 현판식을 통해서 그런 기지를 만들고 한국과 중국 청년들이 서로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장소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시창업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또 우리 청년들이 글로벌 인재로서 미래를 이끌어가는 창의적 노마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런 기지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각국 금융당국들은 대체로 가상화폐에 대해 부정적입니다. 우리 정부도 한때 거래소 불법화 방침을 내놨고 개인 계좌를 트는 것도 엄격히 제한하는데요. 하지만 주요 기업들은 지금 가상화폐 기술에 주목하면서 진출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김중배 기자입니다. 페이스북이 내놓은 가상화폐 리브라는 요란한 출범 소식과 달리 미국 정부의 반대에 직면해 있습니다. The Treasury Department has expressed very serious concerns that Libra could be misused by money launderers and terrorist financiers. 130개국이 따르는 회계 기준을 만드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도 최근 가상화폐는 금융자산이 아니라고 판정했습니다. 우리 정부와 금융당국도 가상화폐에 부정적이기는 마찬가지지만 지금 주요 정보기술 기업과 대기업들이 이 영역에 속속 진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가상화폐 링크를 만든 네이버의 자회사 라인은 싱가포르와 일본의 가상화폐 거래소를 개설했습니다. 라인 이용자들이 특정 서비스에 참여하면 주는 링크를
여기서 다른 가상화폐로 교환할 수 있는 겁니다. 6월 계열사를 통해 가상화폐 클레이를 내놓은 카카오도 곧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 거래소에 이를 상장합니다. 여기에는 LG전자와 LG상사, 셀트리온, 넷마블 등 20개 기업들이 참여했고 삼성전자와 협력해 블록체인 지갑을 탑재한 스마트폰도 출시합니다. 규제를 피해 일단 해외에서 시작한 뒤 국내 진출을 염두에 두는 겁니다. 가상통화의 제도권 진입 및 이에 기반한 연관 시장 성장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투기성과 돈 세탁에 대한 우려에도 지금 기업들은 가상화폐 관련 기술과 사업 모델 개발에서 새 성장 동력 찾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중배입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팔아 큰 논란이 되고 있는 해외 금리 연계 파생 결합 펀드 DLF 만기가 속속 돌아오면서 대규모 원금 손실이 현실이 됐습니다. 아예 원금을 전액 날린 경우까지 있는데요. 손해를 본 투자자들은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원금 98% 손실이 확정된 해외 금리 연계 파생 결합 펀드 DLF는 우리은행이 지난 5월에 판 상품입니다.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가 마이너스 0.6% 밑으로 떨어지면 원금을 모두 잃는 구조인데 최종 만기 시점 금리는 마이너스 0.619%. 원금 전액이 신기루처럼 사라졌고 쿠폰 금리와 운용 수수료 반환분만 겨우 챙겨 최종 손실률은 98.1%입니다. 1억 원이 넉 달 만에 190만 원으로 쪼그라든 겁니다. 만 4개월 만에 4억이라는 돈이 공중분해되다시피 했으니까 전문 투자자도 이해하기 힘든 이 상품을 어떻게 입출금만 예금만 하는 금융 소비자한테 강매를 할 수가 있느냐. 분통이 터집니다. 한마디로 잠도 못 자고. 앞서 만기가 온 우리은행의 또 다른 DLF도 손실률이 모두 60%가 넘었고 첫 만기가 도래한 하나은행 DLF도 손실률이 46%에 달했습니다. 대규모 원금 손실이 현실화하자 은행들이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채 상품을 팔았다고 주장하는 투자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은행들이 아주 악의적으로 사기적인 행위로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을 대신해서 소장을 제기하게 됐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한 합동검사를 진행 중인 금융감독원은 다음 주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올 상반기 시중은행 6곳이 이자 수익으로 21조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추경호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B국민은행 등 국내 시중은행 6곳이 올해 상반기 거둔 이자 수익은 21조 원으로 2013년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이자 수익에서 자금 조달 비용 등 이자 비용을 뺀 이자 이익은 11조 8천억 원으로 2012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말과 올 초 기준금리 인상 기조에 따라 예대 금리 차가 벌어진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한국과 일본 재계 인사 300여 명이 이틀간 머리를 맞대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결론은 양쪽 모두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이었는데요. 경제인들은 양국 정부의 관계 복원을 위해 대화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냈습니다. 윤선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일 재계 인사들이 넉 달 늦어지긴 했지만 무산위기에 처했던 51번째 만남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틀간 회의 끝에 내린 결론은 정치 외교 관계가 기업 협력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정부가 대화에 나서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これまで両国が築き上げてきた互恵的良好な経済関係が危機に瀕していることを深く憂慮せざるを得ません。 정치 외교는 좀 긴장감이 있더라도 이 민간 교류, 특히 경제 교류는 활발히 지속적으로 해서 특히 글로벌 마켓에서의 기회를 우리가 꼭 지속해야겠다라는 결의를 했습니다. 양국 경제인들의 활동이 앞으로 양국 관계의 개선에 기여될 수 있도록 희망을 합니다. 두 나라 경제인들은 또 제3국에서 지속적 협업과 경제, 인재, 문화 교류의 확대에 나서는 한편 내년 도쿄올림픽의 성공 개최에도 협업하자는 내용을 공동 성명에 담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첫 주일 대사를 지낸 이수훈 경남대 교수는 일본 정부가 대한국 수출 규제를 철회하고 한국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즉 지소미아를 재검토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한일 경제인들은 내년 일본에서 만남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양국 경제계 노력에도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개헌을 추진하는가 하면 이번 사태의 책임을 떠넘기는 일본의 적반하장식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얼어붙은 한일 관계가 겨울잠에서 깨어나기는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연합뉴스TV 윤선입니다. 정부는 오랫동안 집 없는 서민들에게 집 살 기회를 주고 집값도 안정시키기 위해 주택 공급을 꾸준히 늘려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지어진 새 집의 절반은 집 있는 사람이 가져갔다는 추정이 나왔습니다. 여기엔 정부의 정책 실패도 한몫했다는 분석입니다. 나경열 기자입니다. 재작년 기준 집을 2채 이상 가진 집은 모두 227만 가구. 보유세 인상이나 주택 분양 시 무주택자 우선 등의 조치에도 재산 증식 목적의 집을 가진 사람은 여전히 많습니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세주택은 489만 채 늘었지만 내 집을 가진 사람은 240만 명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집을 가진 사람들이 새로 지어진 집 절반가량을 사들인 셈입니다. 뭐 또 사고 하니까 그래가 또 되팔고 이래 하잖아요. 그래 없는 사람들 계속 집을 사고 하고 우리 없는 서민들은 집 한 채도 없이. 특히 이 기간 다주택 상위 1%의 보유주택은 평균 7채로 2배가 됐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집을 재산 증식 수단으로 여겨온 투자 문화도 있지만 오락가락한 정부 정책 탓도 큽니다. 최근엔 일정 조건을 갖춰 임대업 등록을 하면 대출 규제를 풀고 각종 세제 혜택도 줬던 2017년 말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이 대표적입니다. 최대 LTV를 80%까지 허용해주는 그런 각종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그러한 정책 이후에 2018년부터 다주택자들이 집을 사들이면서 집값이 엄청 또 급등했거든요. 투명한 과세와 공급 확대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목적이었던 임대사업자 활성화 정책. 취지와 달리 집 부자들의 잔치상만 차려준 격이 돼 규제는 다시 강화됐지만 집값은 이미 뛴 뒤였습니다. 연합뉴스TV 나경열입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안치홍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중소기업이 인력난에 처한 실태를 소개해드렸는데요.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대기업보다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은 중소기업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과연 만족도가 높은 이유는 무엇이고 또 어떤 중소기업이 이러한 알짜 회사에 해당할까요? 오늘 핫키워드에서 공개합니다. 네, 중소기업의 약 67%가 제때 사람을 구하지 못해 고충이 크다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안치홍 아나운서의 말대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중소기업도 참 많은데 너무 취업의 흐름이 대기업과 공공기관에만 편중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중소기업을 소개한다면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정말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선 양질의 일자리의 기준은 과연 무엇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얼마 전 중소기업중앙회와 유병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공동으로 좋은 직장의 조건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직장 선택 시 고려 요소 및 요소별 중요도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청년 구직자 1,6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연구에서 좋은 직장의 조건은 집에서 가깝고 야근 없이 주 40시간만 일하는 갑질 없는 회사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결과에 따르면 청년 구직자는 일자리를 고를 때 급여 수준은 평균 31.43점을 준 반면 근로장소는 이보다 높은 평균 31.63점을 주며 연봉보다 직장과의 거리를 더 중요한 직장의 척도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이 재직자의 경우는 임금보단 워라밸을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였는데요. 재직자는 급여 수준엔 평균 33.3점을 줬지만 근로시간은 38점을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하게 여긴 건 조직 문화로 평균 28.6점의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점수가 나온 걸 보니 구직자와 재직자 모두 중요하게 생각하는 직장의 조건은 연봉보다는 여가와 편의 그리고 조직 문화가 잘 융합이 된 곳이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군요. 그렇다면 실제로 중소기업 중에서 이러한 조건을 가진 직장은 얼마나 될까요? 네, 찾아보면 상당히 많겠지만 우선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4월 청년 스마트 일자리 프로젝트 선포식을 열고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코스닥협회 등 중소기업 단체 10곳과 함께 찾은 후보 기업은 총 146개사입니다. 이 기업들은 대기업보다 초봉이 다소 낮지만 야근 없는 주 40시간 근로시간, 조화로운 조직 문화, 중거 장소 기준 1시간 내 위치하는 직장, 또 높은 고용 안정성과 산업 성장성 등으로 직원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또 얼마 전엔 이 146개사에서도 다시 청년 구직자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조건을 갖춘 중소기업 104개사만을 골라서 스마트 중소기업으로 선정했다고 합니다. 네, 중소기업중앙회가 다른 단체들과 함께 까다롭게 엄선한 믿을 만한 기업이라는 거군요. 그렇다면 어떤 기업들이 이 스마트 중소기업의 명단에 올랐을지 정말 궁금한데요. 네, 이번 스마트 중소기업에 선정된 중소기업 중 가장 주목을 받았던 중소기업은 광고 플랫폼 업체인 인라이플입니다. 월요일은 직장인 누구에게나 참 힘든 요일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인라이플에선 이러한 직원들의 고충을 해결하고자 매주 월요일 출근 시간을 1시간 늦춰 오전 10시 반으로 정하는 좀 더 자도 된 데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덕분에 직원들 사이에서도 출근 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겪는 이 고충이 완화됐다며 호응도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매달 둘째 주와 셋째 주 금요일은 슈퍼 프라이데이라고 해서 퇴근을 오후 1시에 한다고 하는데요. 또 첫째 주와 넷째 주 화요일 점심시간은 2시간으로 연장해서 더블 런치타임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렇게 요일에 맞춰 직원들이 원하는 워라밸을 맞춰주니 사내 분위기도 상당히 좋은 편이라고 합니다. 네, 역시 좋은 직장의 조건은 무조건 연봉이 높다고 해서가 전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워라밸을 보장받을 수 있다면 대기업 부럽지 않은 조건에서 근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또 휴대전화 케이스 제조기업인 디자인스킨도 직원과 가족을 존중하는 사내 문화로 유명한 중소기업인데요. 매주 수요일엔 오전 10시에 출근해서 조기 퇴근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수요일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자는 건데요. 또 야근과 술 강권 문화를 없애기 위해 오후 회식 제도도 정착시켰다고 합니다. 비슷한 기업은 또 있습니다. 글로벌 미디어 커머스 기업인 익스플즈는 근무 시간을 주 35시간으로 줄여 오전 10시에 출근해서 오후 6시까지만 일하면 되는 방향으로 취업 규칙을 변경했다고 하는데요. 또 연휴 사이에 평일이 낀 샌드위치 데이라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아도 반드시 쉰다고 합니다. 2년 연속 근무한 사원에겐 9일간의 재충전 휴가와 250만 원 상당의 지원금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조기 퇴사율이 높은 다른 중소기업보다 조기 퇴사 비율도 상당히 낮은 편이라고 합니다. 네, 5년 이상의 장기 근속 직원뿐만 아니라 2년 이상 근무한 사원에게도 이러한 휴가를 준다니 그만큼 직원들의 만족도도 높을 것 같습니다. 또 더구나 휴가비까지 제공이 된다니 정말 알짜 스마트 기업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직원들의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중소기업도 있습니다. 바이오 전문 기업인 로킷 헬스케어는 3개월도 안 된 신입 직원을 해외 세미나 또는 전시회에 보내 직접 글로벌 트렌드를 경험하게 하는데요. 비용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부담일 텐데 직원들의 자기 개발과 업무 능력을 높이기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직원들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율근무제도 도입해서 업무의 생산성도 높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보시며 이런 알짜 기업이 있는지 처음 알게 된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러한 스마트 중소기업의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해당 기업들을 소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화면에 나오는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공지사항을 참고하시면 해당 기업들의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맛집도 대형 맛집보다는 숨은 맛집이 더 보석 같고 깊은 맛을 내기 마련입니다. 하물며 수십 명의 직원이 일하는 기업도 사정은 비슷하겠죠. 하지만 지금까지의 문제는 이 숨은 알짜 기업을 어떻게 찾느냐였는데 이번에 그 해답이 나왔네요. 이제 남은 건 여러분의 선택뿐입니다. 꼭 주저없이 도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안치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 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